시청자 여러분께 온라인 인사드립니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예, 화요일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동행에 관한 강의를 제가 2주 전에 마쳤죠. 그리고 제네바 학당을 이제 봄학기 시작하기까지 과거에 진행했던 특강이나 강의 등을 이제 되돌아보거나 제가 그러한 특강들을 진행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작년 9월 11일 주일 오후에 추석을 맞이해서 특강으로 진행했던 내용을 다시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때 실시간으로 참석하셨거나 나중에 그 실시간 방송을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복습 또는 다시 듣기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본교회 성도들이나 우리 유튜브 시청자 성도들이나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얼굴에 침 뱉기라. 도대체 어떤 침을 뱉으려고 그러는 걸까요? 언제부터인가 이 방송에서 시작된 이 이른바 국뽕 컨텐츠가 유튜브에 난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뽕 컨텐츠라는 것은 한국이라는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거기에 속한 우리 민족의 어떤 우수성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컨텐츠를 말합니다. 주로 비교 대상은 이웃나라 일본인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것이 이제 점차 발전을 거듭하면서 이제는 우리나라에 살며 활동하는 외국인 또는 우리나라 사람과 결혼한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자기들 나라에 소개하면서 한국의 우수성을 자랑하는 식의 컨텐츠들입니다. 처음에는 연예 스포츠 스타들이 그 중심에 있었지만 점차 이것이 어떤 식도락 문화로 변하게 되었고 거의 지금은 먹방 형식으로 컨텐츠들이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뽕 문화를 굉장히 혐오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코 정상적인 어떤 문화가 될 수 없고 또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이런 북한 같은 이 전체주의 국가들이 자기 민족의 어떤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조작하는 아주 저급한 문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이유가 아니라고 해도 저는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에 비해 뭔가 특별히 우수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작정하고 이제 칭찬하려고 일부러 다른 민족이 갖지 못한 그런 어떤 우수한 측면을 부각시켜서 우리 민족이 괜찮은 민족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나 또는 거기에 속한 민족들과 비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열등의식의 발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계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들이 사실 다른 나라와 자신들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미 우수하다는 그런 의식이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민족의 민도, 소위 민도라고 그럽니다. 민도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생활이나 문화 수준의 정도를 민도라고 그럽니다. 과거에 비해서 이 민도가 높아졌을까요? 낮아졌을까요? 저는 굉장히 낮아졌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생활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개선되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편의적 서비스들은 향상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민도, 즉 국민의 전반적인 수준이 떨어졌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본 교회에도 그렇고 이 유튜브 채널에도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다양한 세대 분들이 계십니다. 본 교회를 기준으로 이야기하지만 이제 아래로는 이제 태어난 지 14개월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 시은이로부터 6.25가 발발한 해에 태어나신 우리 70대 권사님이 계시고 또 의정부에 계신 성도님도 계시며 또 그리고 중간에 10대도 있고 20대도 있고 30대, 40대, 50대까지 우리 교회에 유일하게 60대만 없습니다. 예. 모든 세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세대 차이라는 말이 30년을 기준으로 하는 말이었다면 이제는 급변하는 어떤 정보화 사회 또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기를 맞이하여서 5년 그 이하의 차이만 나도 상당히 그런 세대의 차이를 느끼게 되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제가 나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학창시절을 보내고
지금까지 지내오시면서 요즘 세대야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최소한 3, 40대 이상이신 분들은 과거에 비해 세상도 사람도 참 많이 변화되었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생각했을 때 과연 우리가 과거에 살아가던 때에 비해서 지금 우리의 모습이 더 나아졌다라고 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했을 때 지나친 낙관론자가 아니시라면 분명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서두를 장황하게 들이빼는 것이냐? 저는 이 시간에 국뽕 이야기를 하지 않고 반대로 국가를 좀 하겠습니다. 즉, 이 민족을 좀 냉철하게 바라보며 비판을 좀 하겠다는 겁니다. 정확히는 우리 민족에 대한 처참한 현재의 민도에 대해서 좀 까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도 한국인이기 때문에 저도 포함되고요.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포함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포함되지요. 그렇게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될 수 없고 그것이 결국 하나의 종특이라 그러죠. 이 종특이 되어서 그것을 후세대에 그대로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조금만 냉정하고 비판적인 생각으로 정말 그 시선으로 우리 민족을 바라본다면 정말로 수준 이하의 모습들이 곳곳에 많습니다. 동로 곳곳에 정말 쌓여진 쓰레기들만 봐도 그렇고요. 문화횡단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고 있고요. 담배꽁초, 침으로 너저분한 거리, 뒷골목, 우편함에 쌓여있는 공과금, 체불, 고지서, 이런 교통위반, 범칙금 통지서 몇 달 밀려있는 거, 신문대 고지서 쌓여있고, 건설업체들의 담합과 비리로 제가 사는 지역 광주 학동에서 참사가 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또 화정동이라는 곳에서 아파트가 건설 도중에 무너져 내렸죠. 없이 사는 사람은 거의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고 가진 자들은 더 부를 쟁취하는 기득권 중심의 사회로의 급속도로의 전환, 품격이 전혀 없는 대통령, 움직이면 사고를 치는 영부인, 당군 일의 최대 부동산 비리 대장동 사업의 그분은 이제 야당 대표이자 또한 대선 후보였고 정과 없는 사람을 찾기 힘든 민의를 대변한다는 국회의원들, 장관들, 그리고 정치인들, 그리고 그런 정치인들을 자기만 또 못한 정치인들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면서 윤빠니, 문빠니, 개딸이니 심지어 아직 이 시국에도 조국을 지지하는 자들, 연예인들을 걱정하는 정신없는 팬덤 문화, 자신의 삶이 개선되지도 않아도 특정인에게 자기 영혼을 갈아 넣으면서 살아가는 참으로 가련한 인생들. 21세기가 시작되고 무려 23년째 흘러가도 여전히 이 좁아 터진 땅덩어리에서 이념 지역에 따라 특정 정당에 몰표를 주는 무지한 국민성. 도대체 과연 이 나라에 미래에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을까를 생각하면 참 암울한 것이 현실 아닙니까? 이 더러운 시궁창에서 우리는 아등바등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치는 마치 모기 유충인 장구벌레처럼 헤엄치고 있고 각자 안간힘을 쓰면서 이렇게 버티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교회는 이런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여전히 예배당을 건축하고 설교하며 복음을 상품화하여 물건 팔듯 팔아왔죠. 교회의 강단은 이런 변해버리고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여전히 앵무새처럼 처음 선교가 시작되었을 때 그 초창기 메시지를 언어 형태만 변화시켜서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런 더러운 세상에서 시대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여전히 원색적인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이야기하는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결코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지요. 저도 복음을 전할 때면 항상 성경적 원리와 복음 전파의 원칙을 중시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듣는 청중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저 복음을 원론적으로 준비해서 전달하지 않으려고 웬만하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은 그것이 확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다려볼 요량입니다.
아직 우리가 살아있다면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국뽕이 아닌 국가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혹자는 제가 사회에 불만이 많다 여길 수 있고요. 또 목사가 왜 부정적이냐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사회에 불만이 많은 것도 맞는 말이고요. 또 목사라고 해서 무턱대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나은 의식 구조를 가진 이들이 조금이라도 생겨나고 채워지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진정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그리고 양들을 인도하는 목사로서 자기 반성의 강의이기도 하니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한국인은 매사에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감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계획, 결정, 시행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충동적이다라는 뜻입니다. 충동구매도 많지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리고 굉장히 급해요. 쇳불도 단 김에 뽑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일을 꼼꼼하게 하기보다는 좀 졸속으로 처리한 일이 많습니다. 소위 말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죽어도 어떤 일을 안 하지만 마음이 조금만 움직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급하게 덤비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일을 제대로 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변덕스럽고 또 위로부터 아래까지 정책적으로 일관성이 없습니다. 매사에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모습은 거의 우리나라의 전통에 가깝지요. 이런 성향 때문에 이 나라만큼 이상한 가치관을 가진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어느 한 단면을 보고 다른 측면은 보려하지 않는 모습, 그야말로 충동적이고 갑작스럽고 급하며 신중하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성향에 대한 해결책은 뭘까요? 안타깝게도 해결책은 짧습니다. 짧지만은 그것이 안 되니까 문제겠지만요. 매사에 신중해야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아주 무심코 할 수 있는 일부터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어떤 정보를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전달을 받았을 때 그것을 너무나 쉽게 남에게 퍼나르지 마십시오. 그것의 진위 여부를 따지고 또 어떤 일을 계획할 때부터 신중하게 단계를 거쳐 하도록 하고요. 노력을 하고 비판적인 고찰을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하는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한국인은 순식간에 뜨거워졌다 순식간에 식는 이른바 냄비 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냄비 중에서도 어떤 냄비입니까? 양은 냄비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식문화가 있다면 그것은 단연 인스턴트 라면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라면을 끓이기 가장 좋은 도구는 바로 양은 냄비입니다. 금방 끓고 금방 식습니다. 후딱 먹기 가장 좋은 음식이 라면 아니겠습니까? 무언가에 꽂히면 정말로 무서울 정도로 응집되고 하나의 구호를 외치고 열정을 발휘하는 민족입니다. 이것이 가장 제대로 발현되었던 것이 바로 2002년 월드컵이었죠. 세계인이 정말 깜짝 놀라던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성적도 성적이었거니와 거리 응원 문화라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놀라했죠. 그러나 이것을 다시금 생각해 보면 일본에서 제가 언급했던 매사에 감정적이라는 단점과 또 연결이 됩니다. 이런 성향은 선동을 굉장히 잘 당한다는 특징을 지집니다. 이런 민족적 성향을 정치인들이 지금까지 아주 재미있게 잘 이용을 해왔죠. 굉장히 사악하지만 이용당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광화문에서 그렇게 애국을 외치며 태극기를 흔들던 보수를 자처하는 시민들, 진짜로 일어나야 할 때는 지난 정권 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정치 집단과 연결이 되어 있고 특정 인물들에게 계속해서 선동을 당하고 이용당하는 도구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애국 시민이 아니라 그저 정당 브로커들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촛불이 전국을 덮을 때가 있었지요. 촛불 시위는 박정권의 국정농단이 출발이었지만 거기에 세월호가 소스로 첨가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 시국에 그보다 훨씬 더한 인권 유린과 개인의 자유 침해와 피해 등이 발생하고 있어도 그 누구 하나 촛불을 거기에 대해서 들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특정 집단이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거리로 불러 모은 것이죠. 광우병 파동 때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확 끓는 이 민족성은 지속성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나은 방향으로 늘 발전하지 못하고 시행착오만 반복을 합니다. 그 순간에는 모두가 다 애국지사고 열정적인 시민들이지만 지속적이지 않고 참다운 가치가 거기에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막의 신기루와 같이 금방 흩어져 버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 또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타깝게도 항상 해결책은 간단하지만 이것이 안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속성과 끈기와 꾸준함이 보편적인 우리 성향으로 자리 잡아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 교육을 잘해야 됩니다. 어떤 교육을 해야 될까요? 자녀들이 무언가를 할 때 그것을 가급적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십시오. 중간에 실증이 나면 자꾸 그만두고 또 다시 시작하고 또 그만두고 또 시작하고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당장 태극기를 들고 촛불을 들고 죽창을 들기보다는 멀리 내다보고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책을 세우고 거기에 인내와 열정을 더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 민족에게는 정말로 지속성이 필요하고 지구력이 절실하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한국인들은 지나치게 운명론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수 좋다는 말을 그저 관용어처럼 쓰죠. 말끝마다 씁니다. 자, 운이라는 말도 엄청나게 사용합니다. 자, 무슨 일이든 재수가 있으면 되고 재수가 없으면 안 된다는 식입니다. 재수 옴 붙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왜 그릇되었을까요? 재수가 있네 없네 라는 사고방식은 필연적으로 요행수를 바라기 때문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운명론적 사고방식인데 말이 좋아 운명론이지 사실 굉장히 게으른 사고방식입니다. 사람의 노력과 수고를 하찮게 여기는 태도 일환입니다. 인도라는 나라를 보십시오. 운명론적 사고방식에 거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 사람들의 수준을 보십시오. 자, 굳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지 않아도 심은 대로 사람은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인 것도 사실이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수 없습니다. 이런 어떤 재수가 있네 없네 요행수를 바라는 태도, 운명론적 사고방식은 노력하지도 않고 정직하지 않게 살면서도 한번 크게 터뜨리면 인생 역전을 이룰 수 있다라는 식의 사고까지 나아가게 되니까 사람들이 너도 할 것 없이 그동안 부동산으로 투기를 했고 주식성 정말 투기성 주식을 했고 가상화폐 말 그대로 가상화폐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가상현실에 투자를 하고 인생을 말아먹는 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집안의 노름이나 게임 도박에다 인생을 탕진한 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교과서에만 나오는 것 같은 개념 다시금 떠올려야 됩니다. 근면과 성실입니다. 자, 그것을 갖다가 저마다의 삶의 원칙으로 삼아서 자녀들도 그리고 우리의 삶도 세워 나가야만 합니다. 이런 경향은 신자들에게서도 나옵니다. 열심히 공부도 하지 않고 어떤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역량도 되지 않으면서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려고 하고 또 자기 자신을 가꾸지도 않으면서 좋은 배우자감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요행수를 바라는 것이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태도는 결코 아닙니다. 네 번째, 한국인은 남을 너무 의식하고 정실, 즉 사사로운 정의나 관계에 매여 있습니다. 체면과 형식이라는 틀이 이 조선왕조 500년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자, 그 조선이라는 나라가 500년 하고도 20년을 더 존속을 했죠. 그리고 지금 망한 지 122년이나 되었는데도 아직도 그 사고를 버리질 못합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정말로 남의 눈을 의식하는 문화가 굉장히 강합니다. 남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된다는 의식들, 체면상 안 할 수도 없고 남이 학원을 보내니 내 자식도 학원을 보내고 자기 내면을 가꾸는 일은 신경 쓰지 못하고 항상 남의 눈치만 보다가 끝나는 인생들이 되어갑니다. 소신 있게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남을 의식합니다. 실질과 내면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빈 껍데기 같은 모습들이죠. 또 정실, 사사로운 정, 가장 가깝게는 혈연, 지연, 학연. 여기에 치우쳐서 공사를 구분을 잘 안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 가족은 말뿐입니다.
그냥 지상 가족 중심이에요. 나하고 피가 섞여야 가족이고 피 안 섞이면 넌 절대적으로 남이라는 생각. 어떻게든 접점을 만들어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공정도 없고 투명한 일처리는 더더욱 없으며 신앙의 성장도 없습니다. 목사는 짓는 겁니다. 그냥 나는 내 새끼고 내 새끼 정말 잘 챙기고 내 갈 길을 관리한다. 이런 식의 태도들 많다는 거죠. 정말로 이 나라는 열심히 일하려는 사람과 참되게 목회하려는 사람만 바보가 되어가는 나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딱딱해 보이더라도 모든 것을 원리와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개인의 소신이 중시되고 또 원리와 원칙에 따라 소신 있게 충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정말로 떳떳하게 살아가는 것. 그래야 남의 눈치를 안 보지요. 원칙대로 규정대로 하는데 남의 눈치를 볼 일이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극복해야 될 줄로 압니다. 5번째, 한국인은 핑계를 너무 많이 대고 남 탓을 너무 잘합니다. 물론 인간이 핑계대고 남 탓하는 건 에덴 동산에서부터의 시작된 악한 본성이죠. 그러나 아마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분야에 있어서 거의 탑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체성이 없는 것도 한 몫을 합니다. 한마디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남 눈치를 보고 남을 의식하고 남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삶만 살다 보니까 굉장히 의존도는 높은데 책임감이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일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100%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면하기 위해 핑계를 대고 물귀신 작전을 씁니다. 정치인들로부터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이라도 잘못을 했을 때 깔끔하게 100% 자기 잘못 인정하는 사람을 거의 보지를 못합니다. 아주 지저분한 변명으로 일관하죠. 자기 탓, 자기 책임 하나도 없습니다. 남 탓입니다. 다 오죽하면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이라는 속담이 있겠어요? 이 민족에게. 부모 탓, 자식 탓, 환경 탓, 성격 탓, 가난 탓, 남편 탓, 아내 탓, 코로나 탓, 대통령 탓, 나라 탓, 탓. 이것으로 정말로 점철된 사회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일단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춰야 됩니다. 주체성을 길러야 되겠죠. 잘못을 좀 깨끗하게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책임지려는 자세를 어린 시절부터 함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번째, 한국인은 거짓말을 너무 잘합니다. 거짓말도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을 타락하는 데 일조한 마귀로부터 온 것이고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기까지 명칭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분야 또한 거의 탑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일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 상대를 가리지 않습니다. 지위 고하를 가리지 않습니다. 부모, 형제, 자매, 남편, 아내, 자식, 친구, 친척, 이웃, 직장 상사, 부하, 동료.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이미 앞서 살폈습니다만 주체성이 부족해서 그리고 자신을 과장하려는 속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이들도 일단 거짓말부터 하고 봅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리고 끝까지 거짓으로 일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무마되면 그냥 다행인 거예요. 심지어 제가 교육하는 여러분 항상 보시고 있습니다. 휘연이, 휘성이도 지금까지 저한테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고 그것이 적발되어서 저에게 혼났는지 모릅니다. 응? 거짓이 더 커지기 전에 싹을 잘라야 됩니다. 아주 엄중하게 매를 들어야죠. 그러나 문제가 이것이 거짓말에서 그치지 않는 거 이제 사기를 치는 것까지 간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위부터 아래까지 사기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사기에 능한 민족이라는 것이 이 검찰청 고소고발건으로도 알 수 있고 이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형제끼리도 등쳐먹고 자식이 부모 등치는 나라입니다. 친구끼리 사기치는 것은 거의 일상에 가까운 일이고 결혼 사기도 제가 제 주위에서도 몇 번 봤습니다. 무시무시하죠. 눈 뜨고 코 베이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거짓과 사기가 난무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소한 영역에서부터 거짓이 엮여야 된다는 겁니다. 과장하거나 포장해서 자기를 보이려고 하는 것도 거짓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삶을 보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미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해야 되겠죠. 법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거짓말도 사기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자기 자신을 숨김없이 그렇게 피력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부모부터 남을 의식하면서 항상 그렇게 살아가니 자식들도 그것을 배워서
항상 남 의식하고 주체성 없이 행동하고 또한 자신을 과장하고 거짓으로 일관하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자, 마지막 7째입니다. 우린 너무 책을 안 읽습니다. 한국인은 너무 책을 안 읽어요. 일반 국민이건 교회 신자건 상관없이 책을 읽기 좋아하는 사람은 극소수고 거의 대부분 책을 안 읽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책을 읽고 안 읽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성의 씨가 말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성의 씨가 마르면 무시의 꽃이 피어납니다. 무시의 꽃이 피고 난 뒤에 맺게 되는 열매는 반지성주의 열매입니다. 반지성주의는 비판적 사고가 없는 사회를 만듭니다. 선동만이 난무하고 이미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정인 몇몇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갑니다. 좌우할 것 없이 이 나라에는 선동하는 자들만 있습니다. 사람들은 비판적인 사고 없이 아무런 가치도 투영하지 않으시 자신의 출신과 지역에 따라서 어느 한편을 택하고 거기에다가 자기 삶을 몰아넣고 그들의 이야기만 무비판적으로 듣고 수용합니다. 한마디로 균형 감각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중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중도 엄청 싫어합니다. 이도 저도 아닌 사람들을 원래 좋아하지 않습니다. 컬러가 확실해야죠, 차라리. 그런데 이 나라에는 균형을 이야기하는 이는 거의 없고 거의 양 끝에서 이야기하는 나팔수 몇 명에 의해서 노란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일이죠.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결국 체스 두는 자들은 한통속인데 체스 말끼리는 서로가 적이라 생각하고 적대하고 욕하고 죽이고 죽는다는 겁니다. 삶의 개선은 없지요. 체스 두는 놈들은 체스 두다가 술 한잔씩 하고 밥도 먹고 챙길 거 다 챙깁니다. 아무 의미 없는 유튜브를 보면서 불쌍한 자신의 인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가진 자들의 호주머니를 더 채워주기 위해 슈퍼챗이나 쏘고 있고 무가치한 컨텐츠를 위해서 프리미엄 회원에 가입해서 돈 갖다 바치는 멍청한 인간들을 보고 있노라면 제가 그런 자들하고 하늘 아래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참 나 자신도 딱하다라는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자기 집 비어가는 쌀독이라 걱정하라지요. 쌀독이나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그걸 그대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체스판 위에 장기에 불과한 개돼지들의 삶. 그러나 개돼지들은 그냥 자극적인 장면이나 보고 쾌락이나 추구하다 끝난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시골 여기저기 썩은 물이 고인 곳에 꿈틀대는 장구벌레의 신세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독서 습관을 들이시고 불필요한 영상 매체보다는 웬만하면 글을 읽는 습관을 들이시고요. 코로나 때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가 엄청 낮아졌잖아요. 글도 안 읽으려고 하고 어휘력도 떨어지고 아주 심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사람들의 이 수준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므로 글을 좀 읽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비판적 사고를 해야 된다. 매사의 양극단에 서기보다 균형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목사의 전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고 신자 아닌 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훨씬 더 나아질 것입니다. 분명 장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야죠. 자녀들도 살아야 되는 세상 아닙니까?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 다음 세대는 없어요. 우리가 너무 이기적인 부모 세대가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저도 이제 자녀가 생기다 보니까 더욱더 이런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가치 있는 일에 투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론 내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우리 민족의 약점을 극복하는 방안은 역시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복음의 내용을 그저 지식적으로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은 바른 생활을 낳습니다.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앞선 7가지 문제들 중 하나라도 걸려있는 우리 모습은 분명 개선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나와 우리 주위 사람들의 삶이 변합니다. 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변하지 않고 자녀들도 변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문제인 거죠.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고 또 복음 밖에 있는 이들은 더 늦기 전에 복음의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가끔씩 지난 특강들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3월 전까지 화요일에 가져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도 추억의 서랍장을 한번 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길 바라고요. 또 눈이 필요합니다. 늦은 시간인데요. 뭐 요즘은 제가 교회는 이제 막 그 수도 동파가 한번 있어가지고 그거 이제 좀 상황 좀 보느라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 외에는 교회에서 이제 유튜브를 촬영하지 않고 집에서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고는 좀 덜었습니다만은 이제 수련회 끝난 아직 여파와 여파가 좀 남아 있어가지고도 목소리도 잘 나오질 않고요. 또 그래서 이제 밤에 녹화를 하고 있다 보니까 눈이 좀 필요한 것 외에는 뭐 그렇게 크게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여러분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고 또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